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점령을 시도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거세게 항전하면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투 상황과 주변국들의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현지 시각으로 11시를 조금 넘은 그런 시각이고요.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오늘로 사흘째를 맞았어요. 네. 이틀 밤과 이제 사흘 낮을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동안에 전쟁 초기에는 이제 뭐 쉽게 러시아가 이제 그 점령할 것 같았는데 지금 키예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키예프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 러시아의 공습이 굉장히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네, 초기에는 이제 주로 폭격을 통해서 거점들을 파괴하는 것들을 했었고, 지금은 키예프 주변에 이제 포위망을 구축을 한 다음에 키예프로 들어가서 이제 시가전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우크라이나 군의 저항이 매우 거센 그런 형국입니다. 예. 네. 앞서 미국 정부는 나흘 안에 키예프가 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보도도 했었고요. 몇 시간 전에도 보니까 곧 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이면 나흘째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군이 적극적으로 항전을 하고 있기는 하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러시아 군이 키예프를 뭐 내일이든 아니면 조만간 함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오늘 밤에라도 이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거는 뭐 제가 오늘 밤의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조만간 뭐 함락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의신 보면은 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지속할 것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제 강력한 저항이 이어진다면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조기에 이제 상황을 싶었을 텐데 네. 상당히 그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보다는 금방 끝날 것 같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그 시가전을 해야 되는 것에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의 시가전의 경우는 이제 공습을 통해 갖고 도시를 좀 파괴하고 그다음에 뭐 탱크나 이제 전차를 들여보내서 이제 전투를 했었는데 지금 키예프를 대상으로 해서는 그렇게 이제 전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조심스러운 전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시가전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전투가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지는 미지수인데 만약 이게 우크라이나 군의 이제 그 저항으로 인해서 장기화된다고 하면 러시아가 좀 더 강력한 민간인 희생을 포함하더라도 강력한 방식으로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양측이 지금 이렇게 시가전까지 하는 격렬한 속에서도 정전 협상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전 협상을 할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난국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입장 차이 때문인가요? 지금 뭐 최근 푸틴 대통령께서 이제 정전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요. 네. 지금 상황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정전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 불과하고요. 네. 아마 이 정전 협상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게 길게 갈 것이고 그 이후에 정전 이후에 평화 협상까지 가는데도 아마 그 굉장히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협상 장소를 놓고도 미미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 인근의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협상을 하자는 게 러시아 입장인 것 같고, 네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이제 하자는 것 같고, 그 장소를 서로 이렇게 고집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 지금 벨라루스는 완전히 친러시아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는 예. 국가이기 때문에 벨라루스의 민스크에서 한다는 것은 이제 러시아 측이 원하는 방식이고 좀더 러시아에 러시아에게 유리할까요? 유리하고 반면에 지금 폴란드의 바르샤바는 이제 나토 국가인데 거기서 이제 평화 협상을 하자는 것은 아마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협상의 장소뿐 아니라 협상의 시기, 그다음에 협상의 대상자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지 만약에 러시아 입장에서 그 젤렌스키 행정부를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이 협상의 대상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행정부 사이에 그 조율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 조건이 항복, 뭐 네. 비무장화 뭐 이런 부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타결 가능성이 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는 거에 가깝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 결정적인 어떤 군사적인 승리를 거둘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나 우크라이나 군이 그 정도 뭐 키예프를 함락 당했다든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가 내거는 조건으로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면 이제 이 조건으로 협상을 하게 되겠죠. 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침공의 목표,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을 수립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푸틴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Берите власть в свои руки. Похоже, нам с вами будет легче договориться, чем с этой шайкой наркоманов и неонацистов, которая засела в Киеве и взяла в заложники весь украинский народ. 자, 이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집권 세력을 친나치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그 친나치화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떤 무력화시키는 거고 또 무장을 이제 해체하는 두 가지 이제 목표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의도나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젤렌스키 행정부가 그 서유럽, 그 나토 그런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권은 이제 제거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 군이 들어와서 우크라이나인들이 합법적으로 뽑은 대통령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정권 교체를 할 때는 그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어떤 명분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젤렌스키 행정부와 그 일군의 사람들을 친나치주의자다라고 지금 프레이밍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나치즘에 대해서는 서구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안에서도 그렇고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나쁜 것이었다, 인류에게 해로운 것이었다라는 거를 공감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나치라는 그런 프레임을 우크라이나 행정부에다 씌우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예.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죠. 네, 지금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침공 사람들이 자체도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 설명을 좀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예. 어떤 설명요? 왜 나치즘이라고 그걸 규정을 하는 건지. 예. 그 과거에 예.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소련으로 침공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련 안에서도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이 독일군에게 점령을 당해서 한 3년 넘게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이 통치 기간 중에 일부 세력들은 그 조국에 대한 그 애국심에 입각해서 이 독일 그 통치 세력에 대해서 저항을 했지만 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또 이 독일 통치 세력에 부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조국을 배반한 나치주의자다라고 불렀던 거고 그런 프레이밍을 지금 그대로 갖고 와서 현재 젤렌스키 행정부에다가 그러한 이름을 붙여준 거죠. 예. 네. 미국과 EU가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 제재 내용이 푸틴의 미국 그리고 EU에 있는 자산을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푸틴 개인에 대한 이런 그 제재는 사실은 뭐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푸틴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떠한 그 타격감이 전혀 없는 네.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을 기다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상징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단호하게 푸틴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어떤 제스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것입니다. 네. 일단은 푸틴을 위시해서 지금 거론이 됐던 대부분의 그 러시아 이제 최고위층들이 미국이든 EU에 계좌를 갖고 있지 않고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산 동결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외무장관이나 대통령이 뭐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방문을 해야 될 때 입국을 뭐 거절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행정적 불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교수님은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논의됐던 것 중에 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스위프트 국제 금융 결제망에서의 러시아를 이제 배제하는 그 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독일 측이 이러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것에서 이제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되어지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금융 결제망에서의 뭐 그 러시아에 대한 배제 이런 것들은 이제 러시아가 향후에 그 금융 혹은 무역하는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게 타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미국이 러시아 침공을 전후해서 우크라이나 주변 그 나토 회원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하고 있는데 미국과 이제 그 러시아의 이런 어떤 신경전,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폭될 경우에 바로 이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미 국무부에서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이외의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나토 회원국에 침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미 말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발트 3국이나 폴란드에서는 있을지도 모르는 그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 러시아와 나토의 이제 충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상 이제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나 리투아니아를 침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나토에 대한 침공이기 때문에 집단 안보 조약이 발의되고 네. 그럼 나토군과의 이제 직접적인 전투에 부딪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저희가 늘 우려했던 그 제3차 3차 대전으로 가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제재가 어떤 분야,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제재에 동참하는 정도 수준에서 가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비난, 국제적인 비난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거와 더불어서 제재는 뭐 금융 제재 같은 것들은 저희가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제재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서방과 이제 러시아 대결 구도가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미 외교장관도 이제 전화 통화를 했고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침공을 이제 규탄하기도 했는데 한반도 북핵 같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하십니까? 예, 안타깝게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저희 한반도에 있는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핵을 보유했으나 부다페스트 각서를 채택하고 그다음에 핵을 다 제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결과로서 지금 러시아에게 이렇게 파죽지세로 침공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정전 선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북한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준비했던 많은 것들이 발목을 잡히게 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